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여러분들 실력으로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냥 좀 정리하는 날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요즘 추이가 그 기존에 이제 리더분들이 컨택했던 분들이 다시 와요. 그러면서 먼저 소개했던 분한테 미안해 하면서 아, 제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못 하겠어요. 팀기 할 때 소개했는데. 팀기 할 때 소개했던 분들을 여러분들이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바이오 사업을 통해서 지금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들어오고 있는 거죠. 딩기까지는 약간 거북스럽고 불편했는데, 바이오 사업은 내가 해볼 만해. 이해가시죠? 뭐, 쇠풀은 쇠 부대에 담는다는 느낌,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컨택 대상자가 바뀐 거예요. 1년 전에 컨택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를 컨택한 거야. 그분 마음도 좀 신선하겠죠? 그죠? 뭐 옛날에 사업가, 옛날에 사람과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뉴페이스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느낌이 왠지 좀 신선할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분 내부에서는 갈등이 좀 생길 거예요. 저거 내 인맥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인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와 파트너가 되어서 여러분들 일을 시작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들 안내하는 이 전체적인 행동을 보면 이제 요건이 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면 그 일을 해서 망해서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 사업 아이템을 준다고 해서 그냥 바로 알아듣는 게 아니죠. 약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꼭 이래 리더분들이 오시면 제가 꼭 여쭈는 질문이 있어요. 과거에 그 했던 일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과거에 했던 것을 3년 동안 했던 그 일을 회장 단독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일이 망했다면 왜 망한 거에 대한 아주 통렬한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거기서 뭘 느끼셨나요? 이렇게 제가 항상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했던 그 행위가 제대로 된 이 평가가 안 되면은요, 그 인생 3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나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그 일 안에는 꼭 결과론적으로 이 결과가 나빴다는 것 뿐이지 그 안에 과정에는 분명히 좋은 스토리가 있고 이렇게 좋지 않은 스토리도 있겠죠. 그죠?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통일한 자기 점검을 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평가하자. 그냥 퉁으로 그냥 모다마리 해서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끼어있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내 인생을 그렇게 탁 재단해버리면 내 인생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A라는 회사에 3년 동안 있었고, 그게 뭐 회장이 사기라 접었어. 완전 인생에 그냥 아이씨 개피 봤어. 접어버렸어. 다시 또 3년을 했어. 근데 그건 회장이 아니고 내 스폰서가 완전 개차바이야. 이래서 또 접었어. 뭐 그렇게 죽다 보면 인생 10년은 가버리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재단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 회사 회장이었다면 회장의 입장에서 한번 써머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회사를 만들고 성장시키고 중간에 뭐 정리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망했다. 성공했다. 이거를 내가 주체인 입장, 개개 입장, 보조 입장이 아니라 주인된 입장에서 한번 써머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챙겨야 될 무기가 있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또 어떤 안 좋은 악습이 있어요. 안 좋은 악습은 내가 목숨을 자르겠다는 강력한 결단의 의지로 그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좋은 도구는 내가 다시 또 나를 성장하는 데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객관적인 자기 점검과 객관적인 사건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징이 뭐다? 이걸 그냥 모다발이 해서 안 좋은 거다 해서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기억도 하기 싫어. 나는 그 일을 기억도 하기 싫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이거는 얼빵하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계속 재단해버리면 내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의 변화의 어떤 포인트를 주려면은요, 자기 점검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건 중심에 자기 점검을 하게 만들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내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나의 행위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봐야 다음 일을 찾을 때 이제 절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자, 그 일이 잘못됐던 전 과정을 다 점검하고 써머려 보면 거의 대부분 불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불법을 내가 통렬하게 점검해야
다음 도전하는 일을 불법적인 요소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뭐다? 그냥 회장 잘못 만나서 그냥 내가 만취상이 되었어. 난 피해자야. 이런 코스프레를 해버리면 인생은 내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항상 생각은 어떻게 정리하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 회사의 오너가 되어서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대부분이 아마 불법적 요소일 겁니다. 불법적 요소로 그 큰 산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다 무너지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각인해야 될 건 뭐다? 아, 이젠 더 이상 불법적 아이템을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과연 그러면 이 회사가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강한지, 도덕적인 원칙이 얼마큼 강한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회사를 찾게 되면 정인만큼 완벽한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희 본부장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고는 여러분들 계속 뭐다? 계속 그런 반복된 일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실수를 하고도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또 거듭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이 법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통렬한 자기점검, 내 기준에 뭐가 없다? 도덕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사고에.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 정말 제대로 된 회사에서 제대로 된 아이템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쉽게 돈 벌고 싶고 쉽게 돈 버는 게 다 뭐죠? 그게 대부분 불법이에요. 쉽게 돈 만질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그런 일을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에 이렇게 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다? 아,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일을 내가 선택해야지. 라는 관점에서 어떤 회사를 보면은요, 정인밖에 보일 회사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중요한 메시지를 좀 주세요. 그래서 너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네가 했던 그 일은 어떻게 생각하니? 총체적으로 어떻게 점검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봐야만 그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준이 없었던 거죠. 돈만 된다면 뛰어들었고 뭔가 뭐다 빠르게 소득만 된다면 뛰어들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 사업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은 뭐다? 나중에 어떤 일이 터져도 법적인 리스크가 없어야 가장 완벽한 사업이에요. 더디게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나를 다시 한번 자성하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너는 과거의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 일을 통렬하게 점검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100배 성장했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과 결단이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괜찮아. 뭐 종이 괜찮아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는 결단 없는 선택은 의미가 없잖아요. 자,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럼 확신은 뭘 통해서 가질까요? 누굴 통해서 확신을 가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죠. 지원 세력.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저 본부장님이, 저 총괄 본부장님이, 저기 A, 나의 어떤 스폰서가 나를 정말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저주저합니다. 자, 그게 가감하게 내 손을 딱 당겨줘야 돼요. 딱 당겨줘. 내가 책임질게. 해보자. 라고 해야 뭐다? 확신이 거듭된다. 그리고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협력자가 지원자가 소개자가 확신이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무슨 말이다? 뭐 소개자가 날라리 같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말만 뺀질하게 얘기해. 아무런 메시지를 못 줘. 자, 이러면 그를 믿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가장 중요한 건 확신과 결단을 여러분들 강하게 당겨주셔야 돼요. 그건 누구? 소개하는 나, 추천하는 내가 결단을 해주고 선택을 해줘야 그들이 뭐다? 결단과 확신 속에 들어옵니다. 이해가나요?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이제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프라, 좋은 조직들을 많이 육성하고 많이 결집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략과 집중이 없으면요, 꽝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전략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전략과 집중은 팀 플레이를 통해서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자, 각개전 토론은 여러분들 전략과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과 집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팀 플레이를 통해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간간히 이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본부장님이 이번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줍니다.
본부장님이 이분 프로모션에 대한 걸 제대로 안내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롯데카드 전략이 뭔지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렌탈 제가 공개했잖아요. 렌탈이 어떤 구조인지도 잘 몰라요. 뭐 이런 분들이 막 나와요. 자, 이거 너무 답답한 일이죠. 아, 팀원이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조력자인 리드가 안내자가 못 되고 있어요. 오히려 뭐다? 멍 때리고 있습니다. 멍하게 있어요. 그리고 날짜는 지나가죠. 남아있는 3일이라는 날짜가 남아있는데 3일이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죠? 3일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상동기 아니요. 천하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천할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제압하고 왕이 된 거 딱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뭐다?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뭘 전략과 집중을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는 남은 과제가 여러분 구성원 안에 어쨌든 자, 총괄본부장님은 이제 총괄 이사를 여러분 최소한 3명을 구축하셔야 되고 맞죠? 자, 총괄본부장님은 총괄 이사를 한 3분 정도 구축하셔야 되고 하부에는 영업이사를 한 10명 구축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자, 본부장님은 내 밑에 영업이사를 한 4명, 5명을 구축하는 게 목표여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그다음 그다음에 영업이사는 뭡니까? 자, 영업이사는 마찬가지 내 밑에 영업이사를 3명을 빨리 만들어서 총괄이사로 내가 뭐다? 성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번 3일이면 진짜 가뿐하게 끝날 수 있는 플레이인데 요번 3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한다면 이거보다 무게감이나 모든 어려운 과정이 10배가 더 가중될 거예요. 자,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 놓친다면 이거는 정말 바보 아닌가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총괄본부장으로서 사실은 단단하게 본부장이 2~3명 있어야 되는데 아직 본부장이 없어. 자, 그러면 총괄본부장은 뭘로 구축해야 되죠? 총괄이사로 3명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됩니다. 총괄이사가 본부장이니까. 맞죠? 그죠? 그래야 완벽한 조직 편제가 짜여지는 거죠. 자, 전무이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무이사님도 총괄본부장하고 겸직돼 있는 분도 있고 따로 독립된 전무이사님도 계시죠. 이러면 내 밑에 하부에 총괄이사가 3명이 먼저 구축돼야 조직이 가장 기초적인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타이밍을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뭐다? 이 남아있는 3일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입니다. 이 기간 안이 여러분이 다음 이게 지나서 하는 여가 과정보다 무려 10배가 빠릅니다. 10배가 쉬워요. 그러면 이걸 한번 여러분들 월말 마감 28, 29, 30일 마감하듯이 한번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여러분 실력이 뭔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가능성이 뭔지를 한번 증명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구성원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 우리 총괄본부장님이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었구나. 아, 우리 전무님이 진짜 실력 있는 분이었구나. 우리 본부장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받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롯데카드를 빼고 지금 현금이고 신용카드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 생각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지금 어제 그저께 이제 우리 최금석 본부장님 말씀하셨어요. 기존의 조직, 기존의 부장급 이상, 팀장급 이상 조직들이 10대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10대를 이렇게 여러분 구매하게 되면 1,600만 원 이미 확보하고요. 거의 1,280만 원의 현금이 나옵니다. 다음 달에. 맞아요. 그렇게 돼 있죠. 왜냐? 650만 원 내가 다 가져가잖아요. 영업이사 하면 650만 원이죠. 640만 원인가? 640만 원 가져가고 또 4대, 4대에서 얼마다? 640만 원이죠. 자, 두 개 640만 원, 1,180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절호의 찬스가 없어요.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내용을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자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지의 문제다. 자, 그리고 그런 것을 누군가에게 비전을 줬을 때 이거를 제대로 와닿는 사람. 아,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있어요. 구성원들이. 아니, 대표님이 왜 강의에서 마케팅을 설명하지 않으실까요? 자, 마케팅을 설명하지 않을까요? 원래는 그 회사 대표가 마케팅을 설명합니까? 원래 마케팅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데도 있습니까? 근데 저는 대표가 마케팅을 설명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해요. 자, 이 마케팅은 누가 설명하는 거죠? 본부장이나 여러분 초대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리얼리티하게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두리뭉실하게 규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만들어졌을 때의 결과물, 그게 만들어졌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소득과 나의 베네핏이 뭔지를 상생하게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설명하는 게 이 마케팅인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사업을 전개한다면 제가 사업 설명을 한 40분 하고 본부장님이 따로 모시고 와서 또는 영업이사님이 따로 모시고 와서 한 40분간 뭐 해야 된다? 마케팅 응용법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마케팅을 그냥 설명하는 거하고 마케팅을 응용해서 설명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설명하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만 보입니다. 하지만 응용을 해서 제대로 리얼하게 설명해버리면요. 손에 잡히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소유한 것처럼 상상하게 된다. 그래야 그들이 뭐다? 결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빠져있는 거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어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불러오고 후속 미팅 할 때 마케팅 응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누가 하라고 지금 안 하는 거죠? 본부장님들은 영업이사님들이 해달라고 제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케팅을 설명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자, 무슨 말이다? 마케팅을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부모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구성원의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그 우리가 박영매 이사가 우리 안정인 본부장한테 아빠 그러잖아요. 이게 뭐다? 나의 뭐다? 나의 뭘 갖고 있는 사람? 나의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뭐죠? 아버지는 나의 근본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의 근본 아닙니까? 왜 말씀들 안 해요? 나의 근본 뿌리 아니에요? 뿌리잖아요. 그 말은 나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얘기죠. 나를 낳았고 나를 탄생시켰고 나를 책임질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제 아들, 제 딸 만들어 버리면 이게 뭐 이거 사이비 종교가 되지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능통하셔야 되냐면 마케팅을 가지고 아주 기발하게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뭐다? 내가 마케팅의 소유자가 돼야 되죠. 마케팅에 대한 수혜자가 돼야지 내가 수혜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내가 리얼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본의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마케팅의 수혜자가 되어야 이걸 강력한 눈빛과 강력한 멘토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내가 그 수혜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상처럼 내 마음속에도 공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살아있지 않고 멘트가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구성원은 나를 뭐다?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다? 내가 생생하지 않아요. 내 눈에 생생하지 않아. 내 손에 잡히지 않아. 잡아본 적이 없어. 잡아보지 않은 것을 자식한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마케팅의 수혜자가 되어야지 마케팅의 여러분들 그냥 종속자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순간 내가 결단하고 마케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리얼리티한 마케팅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질입니다. 자, 팀 플레이를 통해서 목표 설정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마케팅의 소유자가 되자. 오늘 이 순간 내가 마케팅의 소유자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뭐다? 마케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죠. 여러분들 비전이 가장 강력한 게 뭐죠? 마케팅이 현실이 됐을 때가 비전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동감하나요? 맞아요. 그 우리 이상진 본부장님은 얼마를 벌었으면 아주 숨이 안 쉴 정도로 홍보이 될까요? 한 달에. 월 1억. 아니 5천만 원만 돼도 심장이 막 흔들릴 것 같아요. 자, 이상민 본부장님 월 5천만 원 목표로 오늘 당장 진행하세요. 예?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강력한 멘트가 나오고 강력한 눈빛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상상하세요. 다음 달에 내가 5천만 원 벌었다라고. 이해가시죠? 예. 여기에서는 좀 오버해야 됩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상상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몰입해라. 그 상상을. 그리고 어떻게요? 내가 지금 받았다고 착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다음 구성원에게 나온다. 이해가시죠? 예. 너도 할 수 있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본부장님 그거 풀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다음 달에 본다. 다음 달에 내가 소유한다. 이해가시죠? 같이 가져가자.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많은 것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구성원 중에 부장이 계시고 영업이사가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영업이사는 총괄이사로 내가 만들어 드리는 게 내 미션이 돼야 되고 영업부장은 지금 당장 영업이사로 만들어 드리는 게 내 미션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딱 답은 하나예요. 조직으로 가야 될 것인지 매출로 가야 될 것인지. 근데 지금 3일간은 조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매출로 가는 거고 이번 월말은 여러분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선별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다? 이제 현금이나 여러분들 카드를 한 두세 명을 모아서 1600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자, 17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는 이제 조직을 찾는 거죠. 이해가시죠? 완벽하게 이걸 구분시켜 줘라. 3일간 여러분들은 매출이 중심이지 조직이 중심이 아니에요. 3일이 지난 18일부터가 이제 조직이에요. 조직을 타지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선매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 신분을 바꾸거나 이 마케팅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 이 마케팅의 소유자가 그냥 한 달 뒤에 상상이 아니고 한 달 뒤에 결과가 내 현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슴이 뜨거워져요. 한 달 뒤에 이루어질 이 사건이 내 현실. 이게 바로 뭐다?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되어야만 내가 오늘 이 순간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의 변화와 확신과 결단은 조금 밀어놓으시고 이제는 전략과 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3일을 한번 뜨겁게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맨날 전투하느냐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전투 병력이지 우리는 지휘 병력이 아닙니다. 자, 본부장님들 월 5천만 원 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 병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다? 전투 병력입니다. 우리는 일개 전투 부대지 우리는 지휘 부대가 아니에요. 사령부가 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령부가 되는 순간 다 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득이 여러분이 마케팅의 소유자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지휘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맞아? 전투부대가 되자. 일개 중대가 되자는 거예요. 사선에 서 있는 전투부대. 오늘도 내일도 전장에서 전우가 입혀서 죽어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뭐다? 바로 전투부대가 돼야 된다. 지휘부대에서 숨어서 현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지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3일만큼 우리는 뭐다? 완벽한 전사가 되자. 되시겠죠? 한번 멋지게 한번 화이팅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뭐죠? 상상력이 다음 달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의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한번 멋지게 뜨겁게 하루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오늘, 내일 3일 남았습니다. 17일은 24시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자, 17일 마감은 몇 시요?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저번 달 월말 마감했던 것처럼 한번 다시 한번 봄업을 일으키자. 그리고 그 기세로 끝까지 한번 몰아보자.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 내부 조직 안에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와 혁신과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시발점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뭐다? 강렬하게 한번 씌워보자. 되시겠죠? 자, 오늘도 뜨겁고 여러분들 강렬한 전장에서는 전사의 모습으로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